자, 지난 시간에 이제 중첩관계 플루트까지 해서 플루트 속성에 대한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플루트의 핵심은 박스를 왼쪽에다가 처박아 놓거나 아니면은 오른쪽에다가 처박아 놓고 다른 애들이 옆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플루트가 가미되면은 부모가 걔를 감싸지 못하기 때문에 플루트를 쓰고 나면은 항상 그 속성을 오프 시키는 처리를 꼭 넣어줘야 된다 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플루트를 사용하면은 세로로만 나열되던 div를 가로로 배치할 수 있게 됐었다. 요거까지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6, 7, 8, 9, 10은 일종의 응용 예제입니다. 자, 폴더를 바꿔서 열게요. 자, 첫 번째 예제는 모양이 이런 거예요. 박스를 옆으로 쭉 배치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자, 요거를 만드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볼게요. 자, HTML 태그는 컨테이너 안에 박스 1부터 박스 5까지 있는 상태입니다. 클래스 클리어라고 부여해 놨고요. 요거는 조금 이따가 등장할 거예요. 자, 일단은 이 전체 컨테이너 전체를 감싸는 역할을 하는 div를 흔히 컨테이너라고 불러요. id 값을. 컨테이너의 넓이는 800에 테두리 조금 쳐서 컨테이너 영역이 이만큼이구나 라는 걸 시각적으로 좀 표현하고요. 안쪽 여백 좀 주고, 마진 오토라고 하면 박스가 가운데 정렬이었죠. 자, 이렇게 배치해서 컨테이너 안에 div 5개가 있게끔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박스 1부터 박스 5까지는요, 일단 배경 색깔은 각각 다르게 부여하고 크기를 다 똑같이 배치했습니다. 다 크기가 똑같죠? 자, 이렇게 배치한 박스들이 이렇게 사이즈를 부여받아서 세로로 쭉 배치가 될 거 아니에요. 자, 이 상태에서 첫 번째 거부터 플루트 레프트를 줘볼게요. 그러면 이 핑크색 박스는 왼쪽에 고정이 되고요. 그쵸? 왼쪽에 고정이 되고, 얘는 왜 자꾸 나올까요? 왼쪽에 고정이 되고 다른 애들을 이제 옆으로 끌어올리려고 드는데, 얘네들은 박스니까 스스로 문단을 구성하려고 들잖아요. 그래서 버티는 힘과 땡기는 힘이 작용을 해서 이 파란색이 찌그러져요. 파란색 박스에 지금 박스 2라고 적혀 있거든요. 자, 파란색이 없어졌죠. 근데 잘 보시면 박스만 찌그러지고 텍스트는 거기에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글자가 겹치게 되죠. 근데 이제 박스 2한테도 플루트 레프트를 주면은 이 파란색 박스도 왼쪽에 고정되고 싶어 하는데 이미 핑크색이 그 자리를 차지했잖아요. 그러니까 옆자리로 가서 붙어요, 파란색이. 그러면서 다른 애들을 또 일로 끌어올리려고 듭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버티는 힘과 땡기는 힘이 겹치니까 초록색 박스가 그때 찌그러져요. 초록색은 없어지고 이제 주황색이 위로 올라올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플루트 레프트를 하나씩 줄 때마다 옆에 하나씩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는 거죠. 이렇게. 자, 마지막 박스 5도 지금 여기서 버티고 있죠. 자, 이 마지막 박스 5한테 플루트 레프트를 주면은 옆에 쌓여야 되는데 부모 박스 넓이가 이만큼이니까 더 이상 공간이 없죠. 그러면 밑으로 쌓여요. 이런 식으로 크게
크기가 똑같은 박스한테 플로트를 주면은 차곡차곡 쌓인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그림 같은 거 하나 넣고 제목 같은 거 넣으면은 어떤 갤러리 형태의 리스트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얘네가 다 플로트를 부여했어요. 그쵸? 플로트를 부여하면 부모 박스가 어떻게, 부모 박스가 얘네들을 감싸지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부모 박스가 지금 요 작아져 있죠. 이거를 처리하려면 다 쓴 다음에 플로트를 오프 시켜야 된다고 했어요. 여기까지 플로트를 적용한 다음에 다 썼으니까 이 위치에서 플로트를 오프 시켜야 되는데, 그런 처리를 하는 용도로 클리어라는 클리어라는 클래스에 애프터 라고 지정을 해줍니다. 그럼 아무 박스나 붙잡고 클리어라고 주면은 무조건 이 박스의 종료 태그 직전에 얘네가 적용되니까 플루트를 오프시키는 처리가 들어가죠.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플루트를 사용해서 박스를 쪼르륵 나열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첫 번째 박스가 부모 넓이가 800이니까 첫 번째 박스가 넓이가 800이라고 쳐볼게요. 그럼 핑크색이 한 줄을 다 차지하는 거죠. 그럼 나머지 애들이 이렇게 밀려요, 밑으로. 두 번째 박스는 높이를 한 600이라고 줘볼까요? 그럼 파란색의 높이가 600이 되죠. 자, 전체가 800인데 파란색은 지금 200이에요. 자, 그럼 세 번째 박스는 넓이를 300으로 줄게요. 그러면은 세 번째 박스가 좀 더 커지니까 노란색이 있을 자리가 없어서 노란색은 밑으로 밀릴 겁니다. 높이도 조금 더 줘볼까요? 이렇게요. 자, 주황색 박스도 초록색하고 사이즈를 똑같이 맞춰보죠. 이렇게. 나머지 노란색은 넓이를 600으로 주고 높이도 600으로 줘보죠. 높이 너무 많이 줬다. 400. 이때부터는 테트리스예요. 이렇게 하면 DIV로 화면의 영역을 잡아주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다가 우리가 배웠던 다른 특성들을 사용해서 이 안에 박스를 각각 꾸미는 거예요. 이런 원리로 만들어집니다. 지금 보여드린 게 8번 두 번째 예제입니다. 자, 모든 DIV한테 다 플루트 레프트라고 줘버리고 사이즈만 이렇게 설정해서 조절한 거죠. HTML 태그 똑같고요. 이렇게. 사이즈는 조금 다르게 줬지만 원리는 같은 거예요. 사이즈를 조절해서 박스의 배치가 바뀔 수 있어요. 자, 전체가 800이고 지금 얘를 150으로 준 거고요. 그럼 800에서 150 빼면 650이잖아요. 얘는 넓이를 650 준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배치해서 테트리스처럼 박스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배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모 끝나기 전에는 항상 플루트 오프 처리를 해야 된다. 자, 이걸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CSS로 화면을 구성할 때는 일단은 세로 방향으로 다 영역을 나눠 놓으세요. 가로 세로를 섞어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세로 방향으로 다 영역을 잡아놓고 이 각각의 영역 안에서 나눌 게 있다면 이 안에서 가로 방향으로 따로 나누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렇게 가고 아까는 이렇게 가고 그 원리를 설명하려고 진짜 테트리스처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구성이 좀 복잡하니까 일단은 한 방향으로만 먼저 다 나누는 거예요. 세로 방향으로. 세로 방향으로 나눠놓고 이 각각의 영역 안에서 가로로 나눌 게 있다면 가로로 추가로 나누고요. 여기도 가로로 추가로 나누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가로로 또 나누던지 아니면 이 안에서 세로로 나누던지 그러니까 일단 한 방향으로 계속 쭉 가는 겁니다. 그걸 처리하려면은 div 태그가 중첩이 좀 다채롭게 돼야겠죠. 일단 컨테이너 잡아요. 컨테이너가 전체 영역 그 다음에 상단 하나 그 다음에 내용 영역 가운데 그리고 하단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상단용 div 가운데 div 하단 div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운데 영역이 이렇게 두 개가 또 나눠져 있으니까 이 안에 div를 두 개를 넣은 거죠. 자, 매칭 되나요? 이런 식으로 화면 나누는 연습을 꽤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웹사이트를 보게 되면은 사실 구글은 너무 없고 너무 휑하고 자 이런 식의 웹사이트가 있을 때 얘네는 화면을 과연 어떻게 나눴을까를 보시면 돼요. 여기 위에 하나 나눴고 여기 나눈 거고 여기 나눴고 여기 나눴고 사실 이렇게 그 싸잘하게 나누기보다 일단은 크게 가요. 상단 나라면 메뉴를 한 번 더 나눴겠다. 그 다음에 이만큼 하단. 그래서 이 안에서 또 이 안에서 일단 이렇게 한번 나누고 이렇게 한번 나누고 그냥 각각 영역을 이제 밑으로 또 나누기 시작하면 되죠. 자, 그래서 div 태그를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일단은 div만 이렇게 다글다글하게 있습니다. 자, 일단 웹페이지 작업할 때 모든 페이지에 마진하고 패딩을 0으로 끄고 시작하는 게 정석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속성만 설명할 때는 이거를 굳이 집어넣진 않지만 실제로 이제 실제 실무에서 쓰는 어떤 예시를 들 때는 적용을 하고 들어갑니다. 여백 다 없으니까 가장자리에 바짝 붙었죠. HTML하고 바디한테 높이값 100% 주면은 아래쪽으로도 높이 100%가 가능해졌었죠. 자, 전체 컨테이너한테 넓이 800의 가운데 정렬. 그러면 800픽셀이 한 요 정도의 사이즈 정도 될 것 같네요. 가운데 정렬.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단 영역한테 핑크색으로 주고 위드스 오토라고 하면 가로는 부목에 가득 채우죠. 높이 값을 줘요. 내용 영역 컨텐트 배경 색깔 주고 오토 넓이 오토 그 다음에 민 헤이트 내용은 컨텐츠 내용의 분량에 따라 늘었다 줄었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최대값을 제한해 놓지 않도록 민 헤이트를 줘야 돼요. 그 다음에 하단 배경 색깔 주고 오토의 높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요, 대부분의 웹사이트가 위에하고 하단은 높이가 고정돼 있어요. 근데 본문 영역은 높이가 다변으로 들어가요. 이게 또 하나의 중요 특징입니다. 자, 이 안에 있는 바디 그리고 사이드바. 자, 바디 영역 노란색의 사이즈 잡고
얘도 160에 파란색으로 잡아요. 높이는 둘 다 민 헤이트로 300을 줬어요. 부모 넓이가 800이니까 요거 두 개 합쳤을 때 800이 넘으면 안 됩니다. 자, 이래놓고 둘 다 플루트 레프트를 주면은 얘네가 이제 박스가 쌓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배치가 되죠. 자, 지난 시간에 배포한 파일이 요 단원 그 실습 예제들 다 들어있죠? 일단은 7, 8, 9까지를 1교시를 해봅시다. 개당 10분씩 해서 8시까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0분 쉬었다가 8시 10분에 이어서 할게요. 자, 다음 예제는 실행화면부터 볼게요. 자, 플루트를 응용해서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갤러리 형태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미 자, img 폴더를 이제 보시면 여기에다 그림들을 여러분들이 몇 개를 다운받아서 넣으시면 됩니다. 아무 이미지나 인터넷에서 받아 넣으시고요. 꼭 12개 아니어도 돼요. 그냥 썼던 거 계속 반복해서 써도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요. HTML 구조를 구성을 한 다음에 이제 CSS를 요거는 외부 파일로 뽑았어요. CSS 폴더 밑에 gallery.css라는 파일을 만들고 걔를 참조시켰거든요. 요 스타일을 우리가 처음 써보는 거죠, 지금. 이렇게 되면은 CSS 코드가 이 HTML에서 분리가 돼서 별도의 파일로 이렇게 구성이 돼요. 자, 맨 윗줄에 들어가는 차셋 UTF-8이라고 하는 이 구문은 HTML에 들어가는 요 메타 차셋 요거랑 맞춰주는 구문입니다. 저장 방식이 똑같다라고 이제 알려주는 건데 굳이 없어도 영향이 없는 구문이에요. 그래서 실습할 때 얘는 빼고 하셔도 돼요. 자, 일단 CSS 코드를 하나씩 제거를 할게요. 자, 갤러리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미지의 목록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목록 정의 태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하나가 목록 아이템 하나니까 요 하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li 태그가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런 식의 UI는 아까 가로로 이미지들이 배치됐죠. 그 한 칸을 온전하게 이제 모두 다 클릭을 해야 되니까 목록 정의 태그 안에 링크 들어가는 건 거의 국룰이다 보시면 돼요. 목록 정의 태그가 들어가면 그 안에 A 태그 다짜고짜 집어넣는 건 그냥 무조건 국룰입니다. 자, 하나의 영역이 이렇게 있을 때 그림이 있고 그 밑에 관련된 설명을 표시하는 영역이 있죠. 그러면 이제 영역이 두 개로 나눠지는 건데 A 태그 자체는 인라인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요즘은 A 태그 안에 무시하고 이것저것 다 넣는 것도 넣기도 해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은 A 태그 안에는 스판 태그밖에 못 들어가요. 하지만 요즘은 그냥 코딩상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 정도의 규칙은 그냥 무시하고 A 태그 안에 블록 같은 거 다 넣는 것도 허용이 되기는 해요. 그래서 그림이 들어갈 영역하고
내용이 들어갈 영역을 스판 태그로 나눠 놓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는 이미지를 넣고 아래쪽에는 제목을 넣었어요. 이렇게 하나의 단위가 완성이 되면은 이거를 여러 개를 쭉 반복해서 넣은 겁니다. 예제에서는 그림하고 문장을 이렇게 바꿔놨고요. 각자 좀 적절히 넣었고요. 여기는 그림하고 설명은 여러분들이 편의상 마음대로 막 넣으셔도 돼요. HTML 태그 구조만 맞춰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파일에서 가져다 쓸 CSS 파일을 이제 참조시키고요. 그리고 CSS 코드부터 시작을 하죠. 자,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태그한테 여백을 다 없앴고요. 그 다음에 글자 색깔 까만색으로 놓고 글자 크기는 12 정도로 조절을 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배치가 됐고요. 링크에는 다 밑줄이 들어가 있으니까 링크의 밑줄도 다 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록 정의 태그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었죠. 목록 정의 태그에 이제 리스트 스타일 논이라고 주고 마진하고 패딩 0으로 주면 된다 그랬죠. 근데 위에서 이미 마진하고 패딩이 모든 태그에 적용되어 있으니까 여기서는 리스트 스타일만 없애면 돼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모든 웹페이지에 그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갤러리 영역 박스 하나. 요 UL 태그가 갤러리 박스 하나죠. 요거 하나를 잡아줍니다. 자, 이 UL 태그 전체요. 이 UL 태그한테 넓이 640에 가운데 정렬로 줬어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아까 실행 결과를 보면은 각각의 li 태그한테 사이즈를 부여하고 플로트로 배치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플로트를 처리하면은 부모 태그의 애프터에다가 플로트 오프 처리를 줘야 되죠. 그래서 갤러리의 애프터한테 플로트 오프 처리를 미리 넣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li 태그한테 넓이 25% 플로트 레프트라고 하면은 얘네가 왼쪽으로 배치되는데 25%면 한 줄에 4개씩 들어가는 거죠. 자, 배치하면 이제 텍스트 때문에 이렇게 막 텍스트가 밀리면서 무작위로 배치가 돼요. 이제부터 다듬어 줘야 돼요. A 태그가 들어갔을 때 A 태그의 사이즈를 부여하려면 그 디스플레이 속성을 블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랬죠. 여기 보시면은 그림 위에는 클릭이 되고 글자 위에도 클릭이 되는데 글자를 벗어나면 클릭이 안 돼요. 이거를 온전하게 정사각형 영역으로 클릭하도록 하기 위해서 링크한테 디스플레이 블록 가로 가득 채우고 안쪽의 여백을 10씩 잡아줬어요. 10씩 잡아준 이유는 안 그러면 이렇게 바짝 붙으니까 10씩 잡아줘서 약간씩 여백을 두고 좀 띄어지게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링크 안에 스판을 디스플레이 블록으로 잡으면 이 스판 태그도 사이즈를 줄 수 있죠. 자, 이미지는 넓이 100%, 오브젝트 핏 커버. 요거 오늘 처음 나왔는데 이거 조금 이따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예제 이미지가 전부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지금은 영향이 없을 거예요. 요거 조금 이따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텍스트 영역. 그림 넓이랑 텍스트 영역이 전부 가득 차요. 그리고 지금 텍스트가 들어있는 스판 태그는 딱히 높이가 안 잡혀 있으니까 두 줄이 들어간 영역은 높이가 이만큼인데 한 줄이 들어간 영역은 높이가 이만큼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요 박스 입장에서는 여기다 배치되고 싶었는데 어라 위에 공간 이만큼 남았네? 라고 하니까 얘가 이만큼 올라간 거예요. 아까 패딩 10도 같이 줬죠. 요 패딩 10. 그러니까 지금 요 박스 영역이 요만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로트를 잘못 쓰면은 박스의 사이즈가 서로 다르면 이렇게 빈 곳을 메꾸려고 들기 때문에 배치가 이렇게 좀 뒤죽박죽해져요. 그래서 포인트는 모든 영역의 사이즈를 똑같이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 영역의 넓이를 95%, 높이를 30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얘도 한 줄이지만 높이가 30으로 똑같이 맞춰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렬로 배치했어요. 텍스트 가운데 정렬, 상단 여백, 하단 여백.
자, 이제 게시물 마우스가 오버가 되면은 효과를 좀 줍니다. 자, 오브젝트 핏 커버라고 하는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요. 이미지를 하나만, 요 첫 번째 거 이미지 하나만 다른 이미지로 좀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요. 이제 이미지한테 넓이가 100%로만 잡혀 있는데 넓이만 주면은 세로축은 지가 알아서 비율에 맞게 줄어든다 그랬죠. 이 상태에서 높이도 임의로 부여하겠습니다. 너무 큰가? 자, 이렇게요. 오브젝트 핏이 없으면 이미지가 비율이 찌그러지더라도 알아서 그렇게 들어가려고 노력을 해요. 넓이가 찌그러들었죠 지금. 원래 이미지가 이렇게 생긴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글자가 옆으로 줄어들었잖아요. 강제로 이 사이즈에 딱 맞추려고 든 거예요. 요게 지금 이미지 영역이거든요. 근데 이미지한테 오브젝트 핏 이렇게 해서 커버라는 속성을 주면은 주어진 영역 안에서 일단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미지를 요 영역 안에 비율을 맞추려고 들어요. 그러면 이미지가 이렇게 비율에 맞게끔 줄어드는데 양옆에 삐져나가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를 잘라요. 이렇게 가운데를 기준으로 비율에 맞게끔 최대한 집어넣고 만약에 벗어나는 영역이 있으면 거기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커버는 일단 높이를 맞추고 양옆으로는 삐져나가면 자릅니다. 근데 컨테인이라는 애가 있어요. 얘는 높이를 그 넓이를 기준으로 맞추고 만약에 높이가 벗어나게 되겠다 싶으면은 잘라버려요. 그래서 컨테인하고 커버를 번갈아 가면서 써보면서 가장 덜 어색한 거를 적용하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해요. 컨테이너 커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아, 이게 낫겠다 해서 결정을 해요. 보통은. 자, 커버 같은 경우는 일단 높이를 비율에 맞추고 넓이를 자른다 그랬어요. 그리고 컨테이는 일단 넓이를 맞추고 높이를 비율에 잘라요. 자, 이렇게 해서 이미지 배치를 이미지가 가로 세로 비율이 안 맞으면 이렇게 박스 사이즈가 찌그러들 수 있는데 오브젝트 핏을 사용하면은 주어진 사이즈에서 주어진 사이즈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보여준다.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오브젝트 핏 컨테인과 커버 중에. 자, 그럼 이제 조금 응용을 해보면 요 갤러리 예제를 아까 했었던 이 레이아웃 예제 여기에 본문 영역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들어갔죠? 바디 영역 안에 집어넣은 거죠. 요 그리고 갤러리 영역을 설정하는 CSS 파일의 참조도 9번 레이아웃 영역 안에다가 이렇게 같이 추가해서 넣어줍니다. 그러면 결과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요 예제는 아까 제가 플루트로 이 박스들을 배열을 했잖아요.
요 노란색 영역하고 파란색 영역을 플루트로 설정을 했는데 플루트에 대한 오프 처리를 이 클리어한테 지금 여기 플루트에 대한 오프 처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감싸지 못해서 저렇게 삐져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점 클리어 클래스는 미리 줘놨으니까 여기다가 클리어의 애프터에 컨텐트 땡땡 디스플레이 블록 플루트 논 클리어 보스 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단 영역이 잘 떨어지죠. 사이드바 같은 경우는 지금 내용이 없으니까 안 늘어나 있는데 얘도 만약에 내용이 늘어나면은 얘도 덩달아서 또 밑으로 커지겠죠. 이제 여기 상단하고 사이드바하고 여기 가운데 이런 데는 여러분들이 또 알아서 뭔가 갖추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배웠던 거를 하나하나 조립하기 시작하면은 슬슬 이제 뭐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자, 10번 각자 지금 실습해 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13단원은 마무리를 할게요. 가능하신 분은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린 요것도 한번 레이아웃 9번 예제랑 병합하는 것도 한번 마무리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찬가지로 9시까지 실습하시고 10분 쉬었다가 9시 10분에 이어서 할게요. 자, 드디어 이제 플렉스입니다. 플렉시블 박스 혹은 플렉스 박스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봤었던 플루트의 단점을 보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라인 블록의 단점이 보완돼서 플루트가 나왔고 플루트를 보완해서 플렉스가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플렉스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익스플로러를 고려해야 되는 프로젝트다라고 하면은 쓰시면 안 돼요. 자, 이 플렉스는 컨테이너에 적용하는 속성과 그 안에 속해 있는 아이템에 적용하는 속성으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박스가 이제 div 안에 div가 또 들어있을 때 부모한테 적용하는 거랑 그 안에 자식한테 적용하는 걸로 나눠져요. 자, 용어 정리부터 좀 할게요. 메인 축하고 교차 축이라는 용어인데요. 메인 축은 가로 방향, 교차 축은 세로 방향이에요. 이게 꼭 메인 축이 가로 방향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기는 해요. 왜냐면은 이 플렉스라고 하는 걸 적용하면은 div 특성의 가로 세로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원래 div가 세로로 배치가 되잖아요. 근데 이걸 주면은 애들이 가로로 배치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얘네가 배치되는 방향이 메인이고요. 거기에 교차되는 게 그 교차축이에요. 자, 플렉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꽃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꼬치가 메인 축이 되고 그 안에 꽂혀 있는 이 항목들이 아이템, 수직인 게 교차축. 자, 부모한테 적용하는 속성이 있는데요. 디스플레이 속성에 디스플레이 플렉스하고 인라인 플렉스가 있어요. 일단 플렉스하고 인라인 플렉스를 비교하면은 플렉스는 컨테이너 안에 아이템들을 일단 가로로 배치를 해요. 지금 속성이 컨테이너에 적용하는 속성이죠. 그러니까 부모한테 디스플레이 속성을 플렉스 혹은 인라인 플렉스로 준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그 안에 아이템들을 가로로 배치를 합니다. 컨테이너 자체는 블록의 특성을 유지해요. 자, 요 한 줄 한 줄을 결과 보면서 얘기합시다. 그게 낫겠네요. 플렉스는 좀 어려워요. 자, 일단은 div 태그 안에 div 3개를 놨어요. 안에 있는 애들은 아이템이라는 클래스를 갖고 있죠. 그래서 요거에 다 똑같이 적용될 거고 컨테이너 2, 컨테이너 1으로 나눠졌어요. 컨테이너 1하고 2는 플렉스와 인라인 플렉스를 나눠서 놓은 거고
컨테이너 자체는 이제 이렇게 사이즈를 부여한 거예요. 자, 하나씩 보자고요. 자, 이 컨테이너라는 클래스한테 박스 사이징 보더박스 테두리 2, 여백 10, 그 다음에 높이 200으로 부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박스 사이즈가 구성이 됐어요. 보더 박스를 없애면은 보더랑 패딩 같은 경우는 위드스나 헤이트 영역 밖으로 생긴다 그랬죠. 근데 보더 박스를 주면은 위드스나 헤이트 영역 안으로 생겨요. 그래서 사이즈가 좀 작아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 파란색 선 뺀 가장자리부터 여기까지가 높이가 200으로 딱 맞춰지는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아이템이라는 게 3개가 있죠. 요 아이템 3개한테 테두리 2픽셀, 직선, 패딩 10, 마진 5, 넓이 300으로 부여합니다. 그럼 이렇게 박스가 이렇게 배치가 되죠. 자, 이제 컨테이너 1 얘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줍니다. 보시다시피 2개 이상의 클래스는 띄어쓰기로 구별하면 중복 적용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얘네가 가로로 배치됩니다. 플렉스를 준 것만으로 되게 간단하게 배치돼. 아까 플로트 준 거랑은 딴판이죠. 그 다음에 특이사항이요. 분명히 아이템한테 위드스 300을 줬죠. 박스가 한 개밖에 없으면 넓이 300을 차지해요. 이게 지금 넓이 300이에요. 근데 그 안에 항목이 2개가 있으면 또 300이죠. 300, 300. 그 다음에 또 들어가면 더 이상 들어갈 공간이 없잖아요. 플로트는 이때 밑으로 빠져요. 플렉스는 근데 지들끼리 사이좋게 나눠 가져요. 기본 특성이에요. 박스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똑같이 계속 균등분해해요. 특성이 좀 다르죠? 자, 똑같이 배치했는데, 밑에 똑같이 이렇게 배치했는데, 얘는 디스플레이 속성을 인라인 플렉스로 가져갑니다. 이렇게 하면은 차이 알겠어요? 지금 이 상태는 모르죠. 자, 파란색 박스만 놓고 보세요. 파란색 박스, 바깥에 있는 파란색 박스만 보세요. 지금 이 컨테이너 1하고 2한테는 지금 따로 넓이가 부여되어 있진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div 태그의 기본 넓이 특성은 부모를 가득 채운다였죠. 이 상태에선 2개 다 부모를 채워요. 브라우저를 가득 채우죠. 근데 하나는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주고 하나는 디스플레이 인라인 플렉스를 줬어요. 바깥에 게 플렉스, 얘 아래쪽에 있는 건 인라인 플렉스예요. 플렉스를 주면은 일단은 얘는 부모를 가득 채우려고 들어요. 그리고 현재는 이 부모의 넓이가 900보다 큰 상태예요. 그러니까 300, 300, 300을 차지해도 공간이 남으니까 영향이 없는데, 만약에 여기서 사이즈가 작아지면 이 바깥에 있는 파란 박스는 부모를 가득 채우려고 드니까 900보다 작아지죠. 그때부터는 안쪽에 있는 아이템들은 부모를 채우기 위해서 지들끼리 다이어트를 해요. 인라인 플렉스는 자식이 다이어트를 안 해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지만 사이즈가 커지면 부모로 하여금 자식을 보호하는 데 충실하게끔 만들기 때문에 딱 자식까지만 차지하고 넓이가 안 커져요. 이게 인라인 플렉스예요. 자, 그 얘기를 보면은 플렉스 같은 경우는 아이템들은 자신이 가진 내용물의 넓이만큼만 차지하고 그냥 자기 위드스만큼 차지를 해요. 헤이트는 컨테이너의 높이만큼. 헤이트가 알아서 늘어나는 특징은 레이아웃을 만들 때 편리하다. 자, 지금 부모를 이제 설정하는 거예요. 부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높이가 200이니까 부모의 높이는 요 아이템들만큼 알아서 커진다는 얘기고요. 자, 나중에 뒤에 가면 이 높이를 어떻게 설정할지도 지정할 수 있어요. 만약에 얘네들한테 각자 갖고 있는 이 내용만큼 높이를 차지하려면 자식 컨테이너한테 높이를 주면 안 되겠죠. 그러면 딱 내용만큼은 높이가 설정이 되잖아요. 근데 높이를 설정하면은 자식들의 높이가 부모만큼 늘어났어요. 봤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div 태그의 기본 특성이 넓이는 부모를 채우고 높이는 자식만큼이죠. 그걸 옆으로 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높이를 가지니까 그 안쪽에 있는 애들의 높이가 부모만큼 커지는 거예요. 넓이는 원래대로면은 내용만큼 커지겠는데 지금 아이템의 위드스를 300씩 부여했기 때문에 300만큼 차지하는 겁니다. 얘네가 아이템의 위드스를 안 가져가면 내용만큼 줄어들죠. div의 기본 특성은 넓이는 부모만큼 높이는 내용만큼이라고 했는데 이게 높이랑 넓이를 바꿔요. 플렉스를 주면 높이는 부모만큼이 되고 넓이는 내용만큼이 되는 거예요. 이게 플렉스 박스의 기본 특성이에요. 근데 여기서 넓이를 강제로 부여하면 기본 특성은 그 다음에 플렉스 박스의 기본 특성은 자 div 태그에서 높이를 설정하면 고정 사이즈가 되죠. 근데 얘는 넓이를 설정하면 1. 부모가 플렉스인 경우 부모가 여유 있다면 고정 사이즈 부모가 여유가 없다면 균등 분할 부모가 인라인 플렉스인 경우 무조건 고정 사이즈 부모가 여유 있다면 부모 사이즈를 강제 축소시킵니다. 좀 보다 보니까 그 배포 자료에 있는 말이 좀 헷갈릴 것 같아서 따로 한번 정리를 했어요. 자, 요거는 톡방에 올려드릴게요. 왜 카카오톡이 실행이 안 될까요? 아, 됐다.
자, 이게 그냥 부모한테 플렉스를 줬을 때의 특성입니다. 네. 대충 이런 느낌이에요. 플로트는 이렇게 배치하는 건데 플렉스는 부모를 가득 채우면서 배치하는 느낌. 자, 플렉스는 부모가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부모가 계속 커지는데 인라인 플렉스는 자식에 맞게 딱 줄어드는 느낌. 자, 플렉스하고 같이 쓸 수 있는 속성이요. 플렉스 그 디렉션이에요. 배치 방향이에요. 자, 부모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나 인라인 플렉스를 준 상태에서 이 속성을 추가로 줘요. 자, 플렉스 디렉션을 로우라고 주면은 가로 배치하고 A, B, C 왼쪽에서부터 순서대로 가요. 근데 플렉스 리버스라고 하면은 가로 배치해서 오른쪽으로 배치하고요. A, B, C가 아니라 C, B, A 순으로 가요. 이렇게요. 컬럼이라고 하면은 세로 배치해요. 상단에 배치하고 순서 배치해요. 이거는 뭐 별로 쓸 일이 없겠죠? 근데 컬럼 리버스라고 하면 밑에서부터 위로 배치해요. 컨테이너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 인라인 플렉스는 잘 안 써요. 플렉스만 거의 쓴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부모한테 사이즈 배치하고 넓이 800으로 고정시켰고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 1, 2, 3한테 이제 플렉스 디렉션은 로우 리버스, 컬럼 리버스, 아이템 다 똑같이 주고 이렇게 해서 자, 컨테이너하고 아이템 속성이 전부 똑같으니까 이렇게만 해놓으면 여기 네 덩어리가 전부 똑같이 적용이 되겠죠. 전부 이렇게 똑같은 상태로 만들어 놓고 이게 기본 상태예요. 이 상태로 만들어 놓고 다른 속성들을 하나씩 줘서 어떻게 바뀌는지 본 거예요. 플렉스 디렉션 로우는 사실상 기본값이니까 바뀌질 않습니다. 근데 로우 리버스는 얘네가 CBA 순으로 바뀌죠. 컬럼은 세로로 배치하는 거였으니까 이렇게 A, B, C로 바뀌어요. 컬럼 리버스는 A, B, C 밑에서부터 배치되는 걸로 바뀌죠. 자, 줄바꿈 속성. 아까 플렉스를 처음 썼을 때 개수가 늘어나면은 줄바꿈 되는 게 아니라 지들끼리 막 사이즈가 축소됐던 거 기억하죠? 그게 플렉스 랩이라는 속성에서 기본값 노 랩이 적용된 거예요. 줄바꿈을 하지 않고 아이템의 크기가 컨테이너 맞게 강제 축소돼요. 근데 랩이라고 하면은 줄바꿈을 해요. 축소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때는 플로트랑 비슷해요. 랩 리버스는 줄바꿈을 하는데 아이템 행을 역순 배치해요. 자, 부모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 주고요. 넓이 800. 자식들도 이렇게 색상으로 강조하고 넓이 300. 부모가 넓이가 800인데 자식이 300인데 3개씩 있어요. 그럼 자식이 부모보다 크죠? 근데 지금 기본값이 노랩이기 때문에 전부 다 얘네가 사이즈가 벌써 300 이하로 줄어든 거예요. 하나씩 더 넣어볼게요, 밑에. 자, 이렇게 지들 사이즈가 이렇게 축소가 돼요, 강제로. 300은 택도 없죠, 이거는. 사이즈가. 자, 다시 3개씩만 남겨놓을게요. 자, 플렉스 랩의 노 랩이 기본값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영역은 바뀌는 게 없어요. 플렉스 랩을 랩으로 바꾸면은 자식들이 다이어트를 하는 게 아니라 밑으로 줄바꿈을 해요. 랩 리버스라고 하면은 줄바꿈을 하긴 하는데 지금 얘네는 이렇게 배치된 다음에 밑으로 가죠. 랩 리버스는 이렇게 배치된 다음에 위로 올라가요.
자, 이 플렉스라고 하는 애들이 그 공부할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13번까지가 전부 이론이고 나중에 이제 이런 거를 공부하고 나면은 실제로 플렉스를 적용한 레이아웃, 네. 그 이제 화면 영역 배치하는 거, 요거는 상단 바. 근데 이제 플렉스를 배치하면 이제 사이즈가 바뀌었을 때에 대한 대응도 가능해져요. 얘는 이건 모바일 같은 데서 쓰는 거, 하단에 박스 고정해 놓는 거. 얘는 가운데 로고 넣고 양쪽에 메뉴 뜨는 거 있죠? 이런 식으로요. 여기 양쪽에다 버튼 같은 거 하나 넣어서 누르면 옆에서 쫙 열리게, 뭐 그런 것도 나중에 구현 가능하겠죠. 폼하고 레이블 배치하는 거. 플렉스를 쓰면은 박스를 가운데 배치하는 게 훨씬 쉬워져요. 자, 얘는 넓이가 넓을 때는 버튼이 오른쪽으로 들어가는데 좁아지면 가운데 있는 애들이 이제 작아지기 시작을 해요. 뭐 등등등 뭐 이런 응용들이 계속 나오는데 할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 봐서 알겠지만 원리가 다른 애들처럼 그렇게 간단하진 않아요. 그래서 플렉스는 진짜 신경 써서 여러분들이 익히고 외우셔야 돼요. 자, 오늘은 요거 3개만 볼게요. 일단 1시간에 많이 진행을 못해요. 아마 다음 시간에 나머지 이론들 보고 다다음 시간에 응용 케이스 보고 그렇게 될 겁니다. 최소 8시간, 9시간 정도는 필요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다음에 만날 때까지 텀이 좀 길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그 사이에 그 앞에서 진행했던 예제들 다시 한 번씩 더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셨으면 좋겠어요. 잠깐만요. 집에다 뒀구나, 걔를. 그 과제 하셨던 거는 채점은 다 했는데, 그걸 이제 제가 엑셀로 정리를 했는데, 보내드리려고 했더니, 일단은 개개인한테 뭐 메일을 보내건 카톡을 보내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제가 그런 것들 하는데 좀 수작업으로 하는 걸 좀 안 좋아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고 있어요. 그 엑셀 같은 경우도 버튼 프로그래밍 넣어갖고 좀 작업을 했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네. 일단 채점은 끝난 상태고요. 이제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는 제가 엑셀에다가 이제 간단하게 점수하고 그 간단한 그 코멘트를 적으면은 그걸 추려서 개개인한테 메일로 보내는 코딩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되면 아마 나갈 겁니다. 그 답안지는 제가 오늘 가져오려고 했는데 오늘 깜빡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배포를 하거나 아니면 주중에 단톡방에다 그냥 한번 툭 하고 올릴게요. 근데 봤을 때 한두 분 빼고는 뭐 코드상으로 문제될 건 없었어요. 거의 없다시피 했으니까 그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HTML하고 CSS는 사실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들 웹사이트 물론 여태까지는 그럴 생각도 안 했겠지만 이제 코드라는 걸 배운 다음에 다른 웹사이트 돌아다니면서 그 사이트 HTML이 궁금하던가요? 별로 안 궁금해요. HTML하고 CSS는 브라우저상에 보이는 그 자체가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코드를 쓰건 간에 결과물이 비슷해지기만 하면은 그 자체가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뭐 코드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눈에 나오는 게 정답입니다. 자, 35분입니다. 한 15분 정도 남았네요. 요거 3개 예제 각자 정리하시고 50분에 마무리하시면 돼요. 줌 접속하신 분들은 접속 미리 해제하셔도 됩니다. 자, 간만에 길게 쉬는 거니까 각자 정비들 잘 하시고요. 다음 주에 만납시다. 예, 수고하셨습니다.